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롤렉스 동호회 그리고 청담원치 운영하고 있는 미대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오데마픽의 로얄오크 크로노그래프 중에서도 26239 레퍼런스를 가진 시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품번의 시계를 두 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일반 오데마픽의 로얄오크 26239 모델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오데마픽의 로얄오크 26239 프로스티드 모델입니다. 이 모델들은 이례적일 정도로 아주 짧은 생산과 출고를 하고 단종돼 버렸는데 어느 정도 짧았냐면요. 21년도에 출시했다가 약 1년 정도 생산하고 22년도에 바로 단종돼 버렸습니다. 정확히는 6개월 정도라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데마피게 측은 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계획된 제품 전략의 일부였고 22년 50주년 맞이 대대적 리뉴얼을 빛내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적 모델이었으며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26239가 이렇게 짧게 출시하고 단종될 수밖에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들과 이 시계의 향후 전망 그리고 이 시계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6239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오데마픽의 로얄오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프로스티드 모델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해드리고 진행해 볼게요. 일단 오데마픽의 로얄오크 디자인을 전설적 디자이너 제랄드 젠타가 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붙여드리면 로얄오크의 디자인은 1971년 바젤 쇼 전날 밤에 급작스럽게 스케치를 요청받아 하루도 안 되는 기간 만에 지금의 로얄오크의 상징인 옥타곤형 베젤과 통합형 브레이슬릿 디자인을 완성했고 훗날 인터뷰에서 이 디자인은 저녁 식사 도중에 끝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AP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젠타의 디자인이 너무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1972년에 결국 540이 스틸 모델이 탄생했고 당시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마치 우주에서 온 것 같은 처음 보는 디자인에 당황했고 이 시계는 대중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72년 로얄오크 최초 출시 당시 이 시계의 가격은 3,650 스위스 프랑으로 같은 해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판매가가 300 스위스 프랑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판매가를 자랑하는 스틸 시계가 탄생한 거기 때문에 스틸로 만든 시계가 어떻게 금시계들보다 비싸냐 하고 딜러사들이 판매를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로얄오크 1세대 540이는 초반 몇 년 동안 거의 팔리질 않았고 진열장에 그대로 전시돼 있었어요. 현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굴욕이었죠. 그러다가 1974년 이태리에서 갑자기 패션의 아이콘으로 인정받으면서 상황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특히 밀라노의 부유층들이 로얄오크를 고급스럽고 스포티하고 얇다라고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이 디자인에 열광하면서 프랑스나 일본까지 유행이 확산됐어요. 당시로선 아주 큰 케이스 크기인 39mm 직경에 초침조차 없던 이 시계는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서 전보라고 별칭까지 붙여졌고요. 7mm의 케이스를 자랑하는 이 초박형 시계의 기술력은 1976년 탄생한 파텍 필립 노틸러스와 1996년 탄생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오버시즈에게도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똑같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시계고 제 아무리 파텍 필립이 구찌의 세계 1위 브랜드라고 하지만 럭셔리 스틸 스포츠워치의 지금의 입지를 만들어내고 이끌어낸 건 오데마픽의 로얄오크라는 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시계가 처음 나왔을 때 브랜드 위상은 논란 속에 흔들렸습니다만 지금의 오데마픽의 성공 기반은 이 시기에 전부 마련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초의 540A 로얄오크 시리즈가 오로지 블루 다이얼 한 가지 색상만 존재했는데 오늘날 로얄오크 하면 청판이라는 인식은 이 초창기 설정에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 몇 년간 팔리지 않고 굴욕당하던 로얄오크 초기 전보 모델을 배우 알랭 들롱이 수십 년간 착용하다가 2012년도에 경매에 나왔는데 케이스가 전부 달았음에도 대략 1억 정도에 낙찰되면서 또 한 번 시계 가격에 반전이 일어난 것도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데마 픽의 로얄오크는 단순한 스포츠 스틸워치의 등장이라기보다 문화현상으로 자리매김한 시계이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높아요. 전통적인 럭셔리 드레스워치는 골드여야만 한다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었고 젠타의 역작 중 최고라고 손꼽히는 디자인인데다가 시대를 역행한 디자인으로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다가 현대에 와서는 수억 원의 가치를 형성하고 있고요. 현재는 트렌드가 아닌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종된 모델 중에서는 보관 상태에 따라 경매가가 수직 상승하기도 합니다. 로얄오크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 소개할 로얄오크도 단 1년간만 출시되고 단종돼 버린 모델이라서 훗날 중장기적 가치가 기대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로얄오크 초기 모델에 대한 탄생 일화와 함께 그 가치에 대해서 설명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스티드에 대해서 또 설명드려 볼 텐데요. 프로스티드 굉장히 생소하죠. 프로스티드는 영어 단어 프로스트, 서리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프로스티드 마감은 시계나 보석업계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명칭인데 마치 서리가 낀 듯하게 후처리한 매트하게 반짝이는 텍스처를 의미합니다. 오데마 피게에서 프로스티드 모델을 처음 선보인 해는 2017년으로 로얄오크 출시 40주년을 기념해서 발표했고요. 15454 로즈골드 37mm 모델과 67653 로즈골드 33mm 쿼츠 모델로 선보였어요. 이 프로스티드 마감은 다이아몬드나 다른 특별한 보석을 세팅한 방식이 아닌데도 멀리서 보면 마치 풀팝에 세팅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반짝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극강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스타일의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26239 품번을 가진 오데마 픽의 로얄오크는 프로스티드로 출시됐던 모델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시작했고요. 화면 속에 보이시는 노멀 제품은 일반 26239 제품이고 수작업 후처리돼서 화려함이 돋보이는 제품이 26239 프로스티드 제품입니다. 26239 품번을 가진 이 시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짧게 출시했다가 단종됐는데 그 기간이 심하게 짧다 보니 세간에서는 이 시계는 어찌 보면 2022년 50주년 맞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전 테스트작이 아니었냐 하는 의견들이 많고요. 그 주장에 대한 뒷받침되는 증거로 스틸 모델이 아예 출시되지 않고 골드 제품만 1년간 선보였다가 곧바로 단종됐다는 점을 빗대서 예견된 단종이었고 계획된 단계적 출시 전략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단종시킨 후 출시된 26240 모델은 26239 모델과 기본적인 구조가 같고 거기에 똑같은 칼리버 4401 무브먼트를 사용하며 전작인 26331과는 다르게 크로노그래프 모델임에도 백케이스를 시스루로 오픈한 점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구조적인 실루엣이 모두 동일한 모델이지만 50주년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야 할 26240 신제품을 위해 약간 수정을 거쳤고 그 결과 26239와 26240이 몇 가지 차이점을 보입니다. 그걸 꼽아드리자면 첫 번째로 26239 모델은 서브 다이얼 색상과 메인 다이얼 색상이 대조되게 만들어져서 일종의 팬더 다이얼 느낌을 줬는데 26240 시리즈는 단색 톤온톤 다이얼로 변경됐고요. 두 번째로 2022년 출시 모델에 한정해 50주년 인그레이빙 로터를 사용해 줌으로써 특별함을 선사해 줬습니다. 2023년 출시 모델부터는 50주년 로터가 아닌 일반 로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이얼에 오데마 픽의 로고를 프린팅해 주었던 이전 모델들과는 달리 3D 양각 로고를 적용시킴으로써 완성도의 디테일이 조금 올라갔죠. 이러다 보니 안 좋은 시선으로 보자면 그러면 26240 나오기 전에 테스트 버전으로 26239 만들었다가 망작이라 단종시킨 거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자면 26239의 단기간 생산 및 단종은 단순한 판매 부진이나 우발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제조사가 의도한 제품 전략의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AP가 공식적으로 이를 상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로얄오크 50주년을 맞이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고 단계적 출시 계획과 제품 라인 정비의 일환으로 이 모델이 짧게 존재했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브랜드의 희소성 유지 철학과 컬렉터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볼 때 26239의 1년 천하는 오데마 피게가 의도적으로 창출한 계획의 일부였다
모델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화제성과 모델 자체의 가치를 모두 높이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6239 모델의 정확한 생산 수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단기적인 생산과 같은 품번 안에서 특정 모델의 한정판 출시 등과 같은 이벤트 발생으로 인해서 수집가들 사이에 높은 가치가 계속해서 형성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6240의 베이스 모델이 되어준 26239 모델만의 장점들을 몇 가지 꼽아서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기존의 구형 크로노그래프 모델들 26320이나 26331 모델은 외부 공급 베이스 무브먼트를 사용했는데 26239 모델은 최초로 AP의 인하우스 플라이백 크로노그래프 칼 4402를 사용함으로써 컬럼 휠이나 수직 클러치, 70시간 파워 리저브, 사파이어 글래스백 등 기술적 전환점이 이루어진 시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1년 한정 생산 후 바로 26240 모델이 출시됐고 스틸 버전이 없으며 골드 제품만 출시되고 단종되다 보니 희소성이나 가치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요. 미사용 제품군들은 중장기적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말만 듣고 투자 목적으로 시계를 사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시계의 상승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투기를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품번의 프로스티드 모델은 단순히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서 기술력, 희소성, 예술성 세 가지 측면에서 고가치 컬렉터 피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가치를 구조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대부분의 프로스티드 모델류는 대략 200개 정도 되는 피스만 한정적으로 출시하고 단종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후속 모델이 나오더라도 대체 불가능한 외형으로 인해 동일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데마 피게는 이 특수한 모델을 통해 오뜨 오를로제리와 오뜨 주얼리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프랑스어로 직역하면 고급 시계 제작이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기술, 장인정신, 예술성, 희소성 모두 결합된 최상위 시계 제작 영역을 상징하는 의미로 오뜨 오를로제리는 시계업계 최고 예술을 상징합니다. 오뜨 꾸띠르가 패션계 최고봉이듯이 오뜨 주얼리라는 단어를 굳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같은 의미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두 경계를 허물었다라는 세간의 평가는 얼마나 극찬이었는지 느낌이 좀 오시죠. 그래서 오데마 피게의 프로스티드는 브랜드 역사에서 단순 유행이나 지나가는 디자인이 아닌 디자인의 진화를 보여준 사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은 실물을 보시면 넉넉히 바라보실 수 있을 만큼 마감이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좌측 상단과 고정 댓글로 저희 청담워치 010-5074-8921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로 빠르고 간단하게 매입 상담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